그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차리려면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야죠. 따듬어야죠. 쓸어야죠. 끓여야죠. 그 뭐 또 김치도 담고 장도 끓이고 잡채도 하고 엄청나게 애쓰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났어. 밥상 없기는 쉽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또 건물을 짓다 보면은 땅을 사고 또 기초를 놓고 또 한 켠 한 켠 까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세웠을 때 건물을 그 짓기까지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면요. 잠깐 1시간이면 지진이 나면 잠깐 으드드드 하면은 건물이 10층도 확 넘어져요. 무슨 말씀을 하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겁나게 어려웠습니다. 백성의 거의 7, 80%가 어려웠어요. 이런 데 다 떨어진 거 있고, 노비와, 진짜 그 하층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6.25 사변 때도 어렵고, 일제시대도 어려웠는데,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꽁당보리밥 노래가 있어요. 꼬꼬대 꼭꼭 꽁당보리밥 이래갖고 점심시간에 이 노래 한 번 부르고 먹어요. 그리고 도시락 뚜껑 열어봐. 그래서 보리밥 이렇게 콩밥 안 싸운 사람 손바닥 맞았어요. 쌀밥만 싸운 사람은. 이렇게 되게 어려웠고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조밥을 먹어서 걔가 저는 또 조밥이 좋더구만. 그 친구는 조밥이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보리밥 먹고. 그런데 저희 집은 또 쌀밥 먹었지만 그 정도로 저희 어렸을 때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이 그 고아원 아이들은 나라에서 빵하고 우유를 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빵하고 우유를 저는 못 사 먹으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 어렸을 때도 되게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뭐 테레비 남의 집 우리 동네에 테레비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한여름에 그 집에 다 모여서 테레비를 봤어요. 그 모깃불 쫓으면서. 그러다가 테레비가 딱 나가면은 테레비 전기가 끊기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냉장고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불과 이렇게 모든 집에 테레비, 냉장고, 전화기, 핸드폰이 있는 그런 시점이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3, 4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올해 제 진짜 나이가 딱 60이 됐는데, 한 20살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살 때. 그리고 한 40년 정도 됐네요. 그 좀 부를 누리고 산 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점이냐. 이제 깨어나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동안 이제 그 6.25 사변 때 말하자면 그 김일성이가 중공군을 그 중국을 등에다 딱 업고 남한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인민주의, 인민들,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남하에서 넘어왔는데 그런 그 공산당과 이쪽에서 이승만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런 두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걔네들 38선 나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쪽 북한에서는 어떻게 남한을 먹을까, 중국에서 어떻게 이 남한을 먹을까, 대한민국을 먹을까, 걔네들은 계속 연구하고 여기다가 사상전으로 계속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공자대학이라고 있는데 지금 공자대학이 각 대학에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공자대학이 뭐냐, 북한에서 남한의 대학생들에게 중국에서 남한의 대학생들에게 그 중국화 그 머리 교육을 시켜주는 게 공자대학이래요. 그게 남한의 모든 대학에 다 투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매해마다 3,000불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남한의 이 중국 그 공산당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많이 답답한 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이 남한을 거의 50년 동안에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사파나 전교조를 통해서
계속 의식화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될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산불조심도 있었지만은 다시 뒤를 보자, 간첩이 어딨나, 이런 문구가 진짜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문구가 없어졌어요. 간첩 신고는 뭐 113 그것도 없어지고 112도 없어지고 간첩 신고란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무슨 민주 뭐 자유 하면서 그쪽에 그걸 막 이렇게 투입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희석되고, 결국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탁 터뜨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비상계엄 왜 터뜨렸냐? 선관위를 잡으려고. 선관위 잡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외에는 이것들 다 넘어간 거야. 지금 너무 막 저기 민주당에다 빌붙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걔네가 약간은 헛소리로 잘못된 발언하고 이렇게 오도하고 이렇게 막 지금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빨갱이화되고 이 북한화되는 게, 중공화되는 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노선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관위가 다시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돼요. 부정선거를 이번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는데, 세상에, 저도 오늘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선관위에 이 표를 지키고 막 이렇게 다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일 투표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뭐 사전 선거 하는데 나도 그냥 사전 선거하고 당일날 놀러 가야겠다. 저도 그냥 사전 선거 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제가 한 투표도 국민의힘으로 안 가고 다 샜어요,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대전도 국민의힘이 안 되고 민주당이 됐잖아요. 지금 이 난리 구석이 왜 일어났냐? 민주당에서 탄핵을 29번이나 하고 이 올해 예산을 다 깎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둘째를 낳았어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와 있는 동안에 아기도 낳고, 저도 이제 계속 나라사랑 기도회를 오다 보니까 이제 아주 우리 가족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못 가다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사이가 그날 하루 일을 안 가고 가정을 좀 돌보고 있었는데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우리 가정이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 더 낳았거든요. 둘이라 전기세 감면해준 혜택이 있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자녀들 많이 낳는 돈도 삭감하고, 장애인 돈도 삭감하고, 저소득 삭감하고, 이것도 삭감하고, 원자력 그쪽에도 다 삭감하고, 뭐 청와대 쓸 돈도 다 삭감했으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은 너무나 많은 악법을 지금 많이 발의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묻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기각돼서 돌아오고, 부정선거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선관위 관련된 아까 이름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돼요. 감옥대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가 새로 구성돼야 됩니다. 새로 구성돼서 그동안 악법들이 다 날아가고 올해 예산이 다시 채워져야지 일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도 뭐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지금 2030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도, 아니 이 민주당이 잘못한 게, 민주당은 뭐 자기네가 우리 세비도 다 올리고 국회의원비도 올려서 좋다 할지 모르지만, 이 자기네들이 막 뭔가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막 갔던 게 이제 전 국민한테 악영향을 확 끼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까지 들고 일어난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완도에 살았는데, 완도에서 비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한 8년이나 비가 안 오는데, 제가 어느 날은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비를 주세요. 엘리야가 손들고 기도했을 때 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비를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딱 일주일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8년 동안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비가 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완도에서 사는 동안에 비도 왔고 눈도 왔어요. 눈도 10년 이상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약산제일교회라고 섬에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집중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이 잘못된 놈들 다 감옥 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총선을 통해서 이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우리나라 이번 기회에 빨갱이들 그냥 더불어 빨갱이들 다 그냥 없어지고 제대로 된 애국심으로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다시 서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애가 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 나라사랑 기도회, 나라사랑 교회 와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 정말 석방돼서 정말 편안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이제 원체 윤석열 대통령 법무 정말 근무하실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부정선거가 정말 밝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관위에 그동안 부정선거를 만들었던, 이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도 감옥 가게 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선관위에 잘못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처벌받는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제 또 하나님이 이 국회가 너무 썩어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 악법 탄핵 29번의 탄핵과 이 잘못된 법안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국회가 해산되고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새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국회가 새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